국립어린이박물관이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와 교육장이 갖춰졌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의 취업률이 인천에 이어 서울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맞춤형 인재 양성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수십 년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오던 아산 온양온천초 인근 포장마차가 철거됩니다. 철거된 후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에는 오는 2028년까지 5개 테마의 박물관이 한 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른바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이 지난달 개관했죠. 당시 개관식엔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 326억 원을 들여 착공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놀이터와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그 학습적인 호기심을 길러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뮤지엄 고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건립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든 여러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 지구마을 놀이터, 어린이가 직접 도시를 디자인해보는 도시 디자인 놀이터, 촉각놀이를 즐길 수 있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숲속 놀이터 등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학습적 호기심을 심어줄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도 쉽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아이 체험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 어린이박물관은 하루 2타임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타임당 최대 300명씩 모두 60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관을 기념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사전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가능합니다. 단 예매 취소분이나 자녀석에 한해선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박물관 측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설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취업률인데요. 충남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모집에는 애를 먹고 있지만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4년제 일반대학 13곳의 평균 취업률은 69.5%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대학의 취업률은 인천에 이어 서울과 함께 두 번째로 높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80.3%를 기록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취업 대상자 853명 중 685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장기 연장 실습 제도 운영, 우수 교수진 확보 등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수에 맞는 교육과정,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50대 50으로 하는 한국의 특유의 교육과정, 그리고 장기 현상 실습 제도, 또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아주 창의적인 융합적인 이런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년 이상의 산업 현장 경력자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있고 3년마다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건양대와 선문대, 중부대, 순천향대, 한서대는 70%대로 상위권에 올랐고 나사렛대와 호서대, 남서울대, 백석대 등도 전국 4년제 평균인 66.3%를 넘겼습니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국립공주대, 금강대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지역대학 졸업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늬만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수십 년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오던 아산 온양 온천초 인근 포장마차가 철거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자진 철거 기한을 오늘 5월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온천초 인근의 한 이면도로 약 110m 구간에 포장마차 11개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도시계획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당초 업주들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이 크다며 영업 연장을 요청했고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장소 마련, 보상금 지급 등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 장소 마련과 보상금 지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자진 철거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장마차를 철거한 뒤에는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통행에도 불편을 끼쳤던 온천초 인근 포장마차가 수십 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충청남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이 2,886건에 5조 800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사가 1,691건에 4조 5,044억 원, 용역은 1,195건에 5,756억 원입니다. 주요 공사는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과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충남 미술관 건립 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별관리구역이란 행복도시법 틀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제도로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기록관, 국립수목원 등 5개 구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 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국립박물관 단지 2구역을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종동에 조성 중인 박물관 단지 총 면적은 20만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약 8만 제곱미터의 1구역에는 지난달 문을 연 어린이 박물관을 비롯해 도시건축박물관과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나머지 2구역의 부지 면적은 총 12만 제곱미터로 이 중 5만 제곱미터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해오며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 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올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송동섭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송동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많은 경험과 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년간 사업을 했고 또 15살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쌓여진 저의 내공과 또 실제적으로 많은 또 네트워크, 또 기업인들과의 또 그런 관계, 또 해외시장 개척이나 코트라든가
또 상공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비교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내 고향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개발도 되고 정착이 되어 있지만 농촌으로 가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과 신도시를 격차 해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격차 해소를 말씀하시잖아요. 격차 해소를 해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기업 도시로 만들면 여기 세종시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호남철도 이거에서 KTX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인구와 또 뭐 꼭 호남 인구만 유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니까요. 세종시가 살기 좋은 또 그런 테마라든가 이슈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정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게 금강 또 횡당 교량 설치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조치원. 천안역까지 전철이 되어 있지만 조치원까지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에서 정부 청사, 또 시외버스 터미널, 또 반석역까지 이어지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을 환승역으로 하면 천안과 청주까지 이어지면 교통이 사통팔동으로 해서 발전이 되면 세종시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를 기업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도시로 형성이 돼서 우리 세종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정치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상은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 여러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능력 있는 저희 후보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 정부의 한계 수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압 실린더 교체 등을 위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세 개 수문이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담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입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워져 있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보가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수문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배관을 점검하고 하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3개의 가동보에 대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수문의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동보, 그러니까 1번 수문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유심부이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내부에 그 물을 배수를 하고 3번 수문도 뭐 토사 제거라든지 실린더 그 점검 및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보 재가동 흐름에 정치권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련한 세종보 관련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다시 수문을 닫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조성된 보들의 수문을 닫아서 담수하면 멸종위기 흰수마자와 미호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수문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정상화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것은 물론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 차량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부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부족한 예산과 기피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가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부지를 확보한 뒤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따로 없어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산시. 수소버스 보급과 일반 수소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초사 충전소와 인주면 민간 충전소에 이어 배방이나 탕정 인근에 한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부지 비용과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포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아산시가 지난해 4월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국고보조 사업 신청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부지 미확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수소 충전소 추가 건립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시는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며 추후 부지를 확보할 경우 다시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 이후 추가적인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60억 원. 결국 부지가 발목을 잡으며 추가 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심에 있는 공공청사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천안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 볼 일이 없는데도 온종일 주차장을 차지하는 일부 운전자들 탓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시가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부설 주차장입니다. 동시에 300대를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차례의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빙빙 돌기 일쑤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한 3-4바퀴는 기본으로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해요. 뭐 한 30분 내외긴 한데 근데 너무 불편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해요. 이에 따라 천안시가 내놓은 해법은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대상은 청사 부지에 설치된 지상 241명과 지하 103면, 장애인 13면 등 총 344면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39%는 주차장 이용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다수는 주차 면수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천안시는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 등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요금은 30분에 500원, 다만 2시간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사 출입 목적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 장기 주차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청사하고 상관없이 주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통제가 필요한데 이게 유료화가 아니면은 통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에는 오는 3월 청사 주차장 유료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주차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영세 아동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세 아동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천안시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음 달 24일까지 천안 지역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치기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문화기획단, 청다운 바리스타,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등 4개 기구가 있으며 참여자에겐 위촉장과 봉사활동 시간, 전문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아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참석은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합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을 비롯해 니코틴 패치와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지원하며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금연 성공 물품을 지원합니다. 클리닉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아산시 보건소 3층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감기는 추워서 걸린다. 겨울철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인데요. 기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에 쉽게 전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외에서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내부 활동 시에도 면역력에 취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